실수나 문제를 전체가 공유해야만 비로소 장점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관리법 또는 클레임 대응법을 매뉴얼할 때 구체적인 사례와 클레임이 걸렸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었는지를 같이 공유하라는 거예요. 부하 직원이 실수를 저지르거나 문제를 일으켰을 때 다음부터 조심해, 이번엔 내가 봐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넘어가 버리는 리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그 직원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또 다른 직원이 그와 같은 실수를 한다는 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실수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잘못을 저지른 범인을 찾아내서 책임을 추구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결과는 이미 벌어졌고 그거에 대해 추궁하면 서로 감정 상하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사례 포맷을 만들어서 카카오톡방에 공유를 해야 똑같은 실수를 모두가 같이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제가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매뉴얼인데 이게 제가 적은 게 아니고 저희 점장님이나 매니저님이 질문이 되는 대로 그냥 기사님하고 다 대화를 한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현재 발생한 문제의 주요 사항을 요약해 주세요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그 당시에 저희 매장에서 생맥주 기계가 고장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생겼을 때 이 매장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이름을 적고, 그러니까 문제 발생 시점이 그날 저녁 7시경인 거예요. 문제사항이라고 제가 적어놨고, 레드락이라는 생맥주를 따르는데 맥주가 아닌 거품만 나오고 거품 자체도 차갑지 않고 따뜻하게 나왔다. 4번은 문제로 발생되는 현황이나 이슈예요. 네이버 예약을 하시고 오신 분들 또는 네이버 리뷰를 작성하신 분들은 저희가 생맥주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었는데 냉각기가 고장나서 손님한테 제공이 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이 뭐냐고 여기 질문이 돼 있죠. 자, 그래서 해결을 위한 조치사항이 있는가라고 했어요. 상급자에게 내용 공유 후 조치를 위한 업무 지시를 받았나요? 라는 겁니다. 보통 상급자라고 하면 점장님 정도를 얘기합니다. 본인이 그냥 그 문제를 맞닥뜨렸으면은 직접 해결을 본인이 했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직접 해결하였습니다. 관련 업체에 연락을 하였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맥주를 납품해주신 주류업체 담당자님이 있겠죠. 그분한테 전화해서 수리를 좀 받고 싶다라고 연락 조치를 취한 거예요. 다음에는 업체가 방문해서 정확히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로 질문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답변을 저희 점장님이 적은 겁니다. 냉각기가 완전히 고장난 것이 아니어서 수리가 아닌 교체만 하면 된다. 근데 당장은 교체가 불가능해서 다음날 3시경에 매장에 다시 방문해서 교체해 주기로 하셨다. 교체 비용은 근데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 문제가 해결이 되었나요? 예, 냉각기 같은 경우는 보통 5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기사님의 답변을 받은 거죠. 작성을 하고 나서 이걸 마감할 때 이제 카카오톡방에 공유를 한단 말이에요. 카카오톡방에 공유하면은 이 점장만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맞닥뜨리지 않았던 다른 직원들도 이 동일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는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점포 하시는 분들은 이 똑같은 거를 다른 매장에도 복사해서 붙여넣어서 공유해주면 전 매장이 다 동일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잘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실수나 문제를 공유하면 그 실수가 아니라 문제 해결력을 더 높여가는 장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문제의 요지는 이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한 말에 대한 어긋남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명령이나 지시는 명확하게 하는 편이 좋고 근거를 좀 남겨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장님, 제가 야, 요즘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인건비 관리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직원이 매출이 꾸준하지 않고 갑자기 손님이 많이 올 때도 있고 어떤 날에는 손님이 뚝 끊기기도 하고 예측이 잘 안 돼서 인건비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이거는 끝없이 관리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서로가. 그렇게 하지 말고 매출액으로 관리하지 말고 테이블 수 대비 주방 홀 인원을 작성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점심 영업할 땐 13팀이 들어왔고 주방은 2명이었고 홀도 2명이었어. 저녁에는 27테이블이 들어왔고 주방은 2명이고 홀 3명이었어요. 근데 다음날 똑같이 27팀이 들어왔어요. 근데 매출액을 확인해 보면 27팀 들어온 월요일에는 매출이 236만 원이에요. 근데 다음 날에는 똑같은 테이블이 들어왔는데 188만 원이에요. 매출로는 50만 원 차이가 나는데 테이블 수는 똑같은 거죠. 여기에 사실 저는 함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매출이 전날보다 50만 원 빠져서 인원이 덜 필요했네? 이게 아닌 거죠. 어제도 매출은 50만 원 높았지만 2명이서도 가능했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이 표를 작성하면 모호함이 없어집니다, 사실. 예측이 다 가능합니다, 거의. 우리가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예측이 불가능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너무 바쁠 때가 있어. 우리는 그 갑자기 바쁜 그 2, 3일 정도를 위해서 인원을 세팅할 수는 없어요. 언제 바쁠지 모르는데 과인원을 편성할 수는 없잖아요. 동의하시나요?